여성 대표다, 뭐 학생 창업이다, 아니면 박사 학위가 있다 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표현하는데 지금으로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큰 대기업에 가서 충분한 연봉을 받고 좋은 워라밸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라서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993년 1월생이고요.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일반고를 이제 2년 조기 졸업을 해서 2010년에 카이스트의 학부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2016년 2월에 박사를 시작을 해서 2020년에 학위를 받았고요. 박사과정 1년차가 끝날 때쯤이었던 2016년 12월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 학위 논문 주제로 창업을 했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큰 돈을 제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어리고 젊고 사실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좀 풀고자 했던 문제들이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100년 이상 동안 해결되지 않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작은 방 한 칸을 다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현미경이에요. 이제 이 현미경을 내시경만큼 작게 만든 거고요. 제일 작은 게 직경이 한 3mm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연필보다도 훨씬 작은 현미경이죠. 암 수술 중에 어디까지가 암인지를 좀 실시간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디지털 현미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단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학생 창업으로 시작하는 팀들은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 창업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 장소도 내어주고 기초적인 창업 교육도 해주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초 회계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업 방법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비용일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연구나 제품 개발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중기부에서 워낙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점차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산자부라든지 범부처 여러 지원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연구 과제를 따게 되면요 기업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을 받으면 회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2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2천만 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기에 기업 부담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온갖 열리는 모든 대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도전 K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혁신 기업 선정이나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 창업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대회들을 많이 나가서 거의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수상을 하게 되면 뉴스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초기에 되게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문제를 왜 여지껏 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왜 우리는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려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한 설득력은 결국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요들을 잘 이해하고 그 수요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유니콘도 결국 저희가 회사 운영 자금 마련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기 유니콘의 선정 과정 역시 유사합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회사가 왜 이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그 회사의 상황에 맞고 그 당시에 필요한 항목에 맞는 과제들을 많이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층짜리 건물을 다 쓰고 있고요. 전체 평수는 한 300평 정도, 저희 직원 수는 이제 30명 가까이.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죠. 직원이 없었고. 그런 시기가 한 2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제 모아서 학교 안에 있는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회사를 키웠었고요. 그러다가 좀 더 회사가 성장을 해서 10평 정도 되는 위아래가 다 막혀있는 방,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평수로 한 70평 정도 되는, 한 2년 지나니까 그 70평도 너무 비좁아서 지금은 이렇게 한 건물을 통째로 쓰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 같아요. 포브스 선정 얼떨떨했죠. 제가 후보자에 올라와 있다라는 메일이 스팸 메일로 들어가가지고 포브스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를 하고 선정 결과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에서 젊은 35세 미만의 리더들을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기사가 많이 나서 회사 홍보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연구과제들을 많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올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과제들,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